말 그대로 고등학교 진학을 앞둔 시기이기 때문에 이때는 월수금 화목토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쫙 한 다음에 그 다음 주엔 다시 복습하면서 새로운 내용 또 나가고 이렇게 해야. 첫 번째 질문입니다. 네. 경기도 일반고 다니는 고1 학생의 학부모라고 하는데요. 지금 학생 수가 지금 안 그래도 지금 150명으로 적은데 2학기 끝나면 더 적어질 것 같아서 아이고. 전학을 고려 중이라고 하세요. 학생 수가 많은 곳으로 전학을 갔을 때 생기부에 전학을 한 내용도 기재가 된다고 하는데 그에 따른 입시에 불이익이 없는지 궁금하다고 하시고요. 그리고 거기다 플러스 올해 공부년생들이 자퇴 후에 내년 재입학으로 생기부를 리셋하는 전략을 많이 한다던데 그에 대한 불이익도 없는지 궁금하다고 하십니다. 일단은 뭐 전학까지 생각을 하신다라고 하면 부모님 나름대로의 계획이 있으니까 그거는 제가 뭐 전학을 해라 말아라 말씀은 못 드릴 것 같고요. 그리고 인원수가 많은 곳을 간다라고 하는 거는 결국은 등급에 여유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러면 이제 그 학교를 갔을 경우에 최소한 1등급 내지 2등급을 받을 확률이 많아지니까 이제 그런데 등급만이 중요하냐? 사실은 지금 이제 바뀌는 입시 상황에서는 학종이 대세가 될 것 같고요. 학종의 내용을 본다라고 하면은 물론 이제 등급도 빼놓고 이야기할 수는 없겠지만 학교의 어떤 프로그램이라든지 그리고 학교 선생님들의 어떤 관리사항 그리고 이분들이 학생의 학생부를 어떤 식으로 관리를 해주는지 인원만 많다고 좋은 건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도 한번 전학을 하시기 전에 생각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분명히 이제 어머님이 150명이 되는 학교를 선택했을 때는 이 학교가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어느 정도 성적을 내는 학교이기 때문에 선택을 한 건데 인원수가 많아지는 학교를 갔을 경우에 과연 그 학교에서 지금 현재 있는 학교에 버금갈 정도의 학생부 관리가 가능한지 인원이 많다라고 해서 다 좋은 건 아니다. 일단은 그거 먼저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전학 갔을 때 만약에 전학을 간다라고 했을 때 불이익은 없습니다. 불이익은 없는데 인근의 학교로 전학이 가능할지는 모르겠어요. 같은 지역 내에서의 전학은 쉽지가 않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어머님이 전학하시기 전에 전학이 가능한지 이제 이런 부분들도 한번 생각을 해주시고 그렇다라고 하면은 이 학생이 익숙했던 1년 동안 익숙했던 환경에서 다시 또 바뀌는 거잖아요. 근데 고1은 적응기이기 때문에 괜찮아요. 고2가 되면은 입시 준비가 시작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왜냐면은 3학년 1학기까지 성적과 학생부 내용이 반영이 돼서 수시를 치르는데 2학년 1, 2학기, 3학년 1학기까지 이렇게 3개 학기가 남잖아요. 근데 그 중요한 첫 번째 학기를 또 망치게 된다. 이게 회복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 부분들 잘 다시 한번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 09년생들 자퇴 후 내년 재입학으로 성기부 리셋이 많다는데 그에 대한 불이익이 있을까요? 불이익은 없죠. 어차피 09년생들은 입학을 하게 되면 신입학으로 입학하는 거죠. 재입학이 아니고 신입학이에요. 신입학은 그냥 다시 없는 상태에서 새로 시작하는 거니까 불이익은 전혀 없죠. 설마 뭐 자퇴 후 재입학까지 생각하시는지는 모르겠으나 어쨌든 불이익은 없다. 그리고 학생 수가 많은 곳으로 갔을 때 전학 내용에 대해서도 불이익은 없다. 이사를 해서 옮길 수도 있는 거고 하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은 전혀 불이익이 없다. 하지만 전학을 고민하신다라고 하면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어떤 환경의 차이 그리고 학교가 학생부를 정말 잘 관리해 줄 수 있는 그런 곳인지 그런 부분들도 한번 따져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 좀 고교 블라인드제잖아요. 네. 대학 입시를 진행할 때. 네. 그러면은 전학 내용 자체는 기재될 수 있어도 어디에서 어디로 전학 갔는지는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학교 이름 자체가 가려집니다. 네. 그럼 그냥 전학 갔다는 그 내용만. 네. 학생의 어떤 신변에 대한 내용들은 다 가려지기 때문에 전혀 알 수 없습니다. 대신에 이제 그건 있죠. 1학년 때 교과목 이수가 공통과목인데 150명. 근데 2학년 때 봤더니 250명으로 늘어나서 그럼 이 친구는 전학을 갔구나. 이렇게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일단 여기서 우려해 주신 어떤 모든 것들은 전혀 불이익이 없다. 네, 불이익은 없으나 최초에 목표하셨던 학생부 관리 면에서 새로 전학을 생각하고 있는 그 학교가 현재에 재학 중인 학교에서만큼 가능한지 사회자님께서 이야기해 주셨지만 1등급 사수가 어려워질 것 같다 2학년 때 사실은 그렇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10%로 늘어났기 때문에 경쟁이 심한 학교들 같은 경우에는 4% 안에 아이들을 변별하기 힘들어서 결국엔 2등급대가 늘어나는 그런 경우들이 발생을 했지만 어쨌든 지금은 이게 10%로 늘어났고 만약에 이제 2학년 때부터 선택 과목을 한다라고 하더라도 뭐 30명, 50명이 선택한 과목이면은 최소 3명, 5명은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우려는 안 하셔도 될 것 같고 또 하나는 어머님이 이제 말씀을 해주신 건데 경희대 발표상 자료를 보셨던 것 같아요. 경희대 거 같은 경우에는 어머님도 잘 아시겠지만 등급과 성취도 중에서 좋게 되는 걸로 반영할 수 있거든요. 타 대학
수학도 비슷하지 않을까 생각해요. 왜냐면은 대학 입시라는 게 서로 간에 눈치를 보기 마련입니다. 눈치를 안 보는 학교는 서울대죠. 서울대가 미리 선점하고 나가면 밑에 있는 고대와 연대는 서울대와는 약간은 결을 달리합니다. 그리고 뭐 고대나 연대가 어떤 식으로 나갔다 그러면 그 밑에 서강대, 성균관대, 한양대 이 대학들도 약간은 조금 본인들한테 좀 더 유리한 좀 방향으로 하겠죠. 경희대가 이렇게 했다라면은 그 외의 대학들도 상황을 보고 비슷하게 하지 않을까. 그래서 그 부분은 좀 지켜봐야 될 조심스러운 상황이긴 하지만 다른 대학들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한 계획은 충분히 가질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과고를 목표로 준비하고 있는 예비 중학교 3학년 학생이라고 합니다. 지금 현재 과고 전문학원을 다니고 있는데 그 학원에서 현재 물리원, 화학원을 나가고 있다고 해요. 근데 내년에 생물원과 지구과학원도 추가로 들으라고 그 강사로부터 권유를 받았는데 그래서 다른 과고 전문 학원 다니는 아이들은 코스를 어떻게 듣고 있는지 또 이게 일반적인 커리큘럼인지 궁금하다고 댓글 달아주셨습니다. 그냥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요. 우리 친구가 물원, 화원까지 나갔다라고 하면은 교과 과정상 들을 수 있는 거의 대부분의 과목까지는 다 들었던 것 같아요. 이후에 이제 융합 선택 과목들도 있기는 하지만 일단은 그래서 과거의 어떤 영업 정책이라든지 이런 건 것 같아요. 들으면 좋죠. 들으면 좋긴 하지만 반드시 4시간을 투자를 해서 생물하고 지구과학, 특히 지구과학까지 그렇게까지 들어야 한다? 그거는 아닌 것 같아요. 제 기준으로 봤을 때는. 이 부분은 이걸 다 했을 경우에 비용적으로 굉장히 부담이 되는 금액인 건 사실이잖아요. 뭐 그렇다고 해서 생물하고 지구과학을 안 하고 과학고에 진학할 수는 없습니다. 교육과정 상에도 기본적으로 학생이 들어야 할 과목 안에 이들 과목들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들어야 하는 건데 근데 이 부분은 사실은 학생이 어느 정도 역량이 되고 여건이 된다라고 하면은 저는 인강으로 해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봐요. 특히 이제 지구과학 같은 경우에는. 그렇기 때문에 굳이 제가 조금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생명과학하고 지구과학을 그렇게 학원에서 큰 비용을 들여서 들을 필요까지 있겠나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대부분 이제 과학고를 준비하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학원에서 짜준 커리큘럼대로 하다 보니까 듣는 학생들도 있겠죠. 그게 꼭 옳다고는 말씀드릴 수 없어요. 그러니까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 효율성 측면들도 생각을 해야 되잖아요. 과학고 입시에서 가장 중요한 과목 그리고 과학고 교육과정을 이수하는 데 있어서 가장 핵심은 물리하고 화학입니다.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물리화학입니다. 물리화학에 좀 더 집중하는 게 좋을 것 같고 생명과학이나 지구과학 같은 경우에는 뭐 인강이라든지 그 외의 방법들을 통해 가지고 본인이 조금만 노력을 하면은 가능할 것 같고요. 다만 이제 학생이 진로 목표가 어느 방향이냐 생명공학자가 꿈일 수도 있잖아요. 생명공학자가 꿈이라면은 당연히 생명과학에 대해서는 좀 더 깊이 있게 공부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천체물리라든지 이쪽 방향이라고 하면은 당연히 지구과학에 대한 공부도 놓치지 않고 해야 되겠죠. 하지만 그게 꼭 반드시 학원 강의를 통해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냐? 그건 아닙니다. 지금 이제 학원의 말만 믿으면은 모든 걸 다 학원 방향대로 따라가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어머님이 뭔가 좀 주관을 가지고 아이와 좀 이야기를 통해 가지고 지금 이제 겨울방학이 바로 코앞이잖아요. 방학 때 지구과학이나 생명과학은 한번 뭐 인강 등을 통해 가지고 끝낸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하신다라고 하면은 이 부분은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부분들이고 어머님의 어떤 판단 기준을 가지고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리를 하자면 들어서 나쁠 건 없지만 인강을 통한 독학으로도 충분히 네. 뭐 이게 모든 게 다 들어서 나쁠 건 없죠. 없지만 그 비용 대비 효용성을 따지자고 하면은 제 생각에는 차라리 인강을 내가 듣고 싶은 과목들을 저렴하게 뭐 10만 원 내외에서 끊은 다음에 그거를 방학 동안에 반복 학습하면은 오히려 그게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마지막 질문입니다. 예비 중3 겨울방학을 어떻게 보내야 할까요? 입니다. 지금 아이랑 겨울방학 때 수학과 독서 두 가지만 챙기기로 협의를 했다고 하는데 엄마로서 불안하기도 하고 다른 아이들은 겨울방학 때 보통 뭘 하는지 겨울방학 로드맵을 좀 부탁드린다라고 하셨습니다. 요 사연 같은 경우에는 어머님이 학생에 대한 믿음이 굉장히 큰 것 같아요. 그게 되게 중요합니다. 우리 아이는 내가 옆에서 지켜보지 않더라도 내가 짜준 계획이라든지 의논해가지고 짜준 계획에 따라서 잘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이 없이는 어머님이 이런 질문을 못 하시죠. 그냥 학원에 맡기죠. 눈에 보이지 않더라도 학원의 스케줄대로 이렇게 진행이 된다라고 하면은 심리적 안정감은 좀 있으니까. 하지만 어쨌든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자기주도 학습이 가능한 아이이고 어머님이 또 아이에 대한 믿음이 있는데 잘하신 것 같아요. 수학 올인 플러스 독서. 수학은 어머님이 말씀하신 대로 고등과정을 나가기 전에 중학과정은 반드시 복습을 하셔야 합니다. 3학년은 굉장히 중요한 시기이거든요. 말 그대로 고등학교 진학을 앞둔 시기이기 때문에 이때는 중등학교
학습과 고등학습을 병행해야 되는 시기예요. 그게 조금이라도 늦춰지거나 하면은 고등 준비가 어려워지기 때문에 일단은 지금 현 시점에서 중등 과정을 마무리를 다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고등 과정을 같이 나가는 그런 방식이 좋을 것 같고, 또 하나 더 드리고 싶은 점은 뭐냐면은 영어예요. 영어 같은 경우에는 어머님이 아이와 어떻게 계획을 짰을지 모르겠지만 영어의 기본은 단어입니다. 단어를 고등학교 가서 외울 수는 있죠. 고등학교 올라가서도 외울 수는 있는데 지금처럼 여유가 있을 때 최대한 영어 단어를 많이 암기해 놓고 하는 게 좋습니다. 보캐블러리 같은 책들 하나를 구입을 해서 월 일별로 된 보캐블러리도 있고 하니까 뭐 본인한테 맞는 내용들을 한 다음에 방학 동안에 최대한 그걸 다 마무리하는 걸로. 그래서 내가 1월, 2월 이 방학 끝난 다음에 단어 실력이 엄청 일취월장할 수 있도록 영어 단어는 매일매일 꾸준히 월수금 화목토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쫙 한 다음에 그 다음 주엔 다시 복습하면서 새로운 내용 또 나가고 이렇게 해야 단어 실력이 늘 수 있으니까 기본 고등 과정의 단어는 요 시점부터 시작을 해서 계속 반복 학습해 나가는 방향으로 하시면 좋을 것 같고, 또 하나는 문법인데요. 요것도 방학 동안에 끝내기가 참 좋습니다. 그러니까 영어 문법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학원 수업을 들어야 되는 거 아니거든요. 인강 같은 경우에도 강의 하나를 구매해가지고 그게 보통 수강 기간이 60일에서 100일이 되니까 그거 하나를 해서 그 교재만큼은 내가 방학 동안에 다 끝내놓는다. 중학영어 친구들이 많이 듣는 게 이제 뭐 그래마존 같은 게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하나 딱 완강을 한다라는 계획을 세워서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과학 역시도 굳이 학원을 갈 필요는 없습니다. 이 친구가 뭐 특목자사고를 준비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네, 일반고를 준비하더라도 중등과학을 전체적으로 한번 2학년까지 했으면은 3학년 과정을 한번 마무리해보고 거기에 욕심을 조금 더 부리자고 하면은 뭐 심화 과학까지 하면 좋겠지만 특목자사고를 준비하는 친구가 아니라면은 굳이 그럴 필요가 없고, 학기 중에는 공통과학을 본인 스스로 이제 공부할 수 있는 어떤 여건이 마련이 되니까 그렇게 진행을 한다라고 하면은 이번 겨울방학 되게 알차게 보낼 수 있을 것 같고, 또 하나는 독서인데 독서도 많이 하는 게 사실은 중요한 건 아닙니다. 다양한 분야의 책을 읽으면서 배경 지식을 쌓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지금 현재 수능에서도 중요하게 여겨지는 게 영어나 국어 할 거 없이 다 문해력이거든요. 어떤 긴 글의 지문을 받고 그 지문의 내용 자체가 내가 경험해보지 못한 사안에 대한 내용이라고 하면은 그런 배경 지식이 있어야 수능 시험 현장에서도 문제가 요구하는 내용들을 풀 수 있거든요. 중학교 때 지금 이 시점에서는 좀 더 다양한 분야의 책을 읽고 하는 게 도움이 될 것 같고, 추가적으로 조금 더 말씀드리자고 하면은 국어 같은 경우에는 고등학교 올라가서 감상해야 될 작품들이 워낙 많습니다. 이 시점에서 어떤 그런 다양한 문학 작품들을 담고 있는 교재들이 있어요. 문제집 같은 것들. 그런 것들을 보면서 작품하고 좀 친숙해지는 것도 고등학교 국어를 좀 수월하게 공부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중학교 때 배우는 어떤 문학 작품의 범위가 되게 한정되어 있잖아요. 근데 고등학교 올라가면은 뭐 고려가요도 배우고 뭐 시조도 다양하게 배우고 뭐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다양한 작품들을 좀 미리미리 경험해 보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번 겨울방학 때 이 친구가 할 게 굉장히 많아요. 아, 그러네요. 이렇게 말을 하다 보니까. 근데 이제 방학이라는 게 사실은 집에서 공부하는 게 방학이라고 생각을 해요. 방학을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서 다음 학기의 어떤 성적뿐만이 아니고 아이의 생활 태도도 굉장히 달라집니다. 뭐 방학이니까 늦잠도 잘 수 있겠죠. 하지만 오전에 그러니까 학교의 어떤 수업처럼 무엇을 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운 다음에 그것에 따라서 진행을 하면 좋겠지만, 그게 어렵다라고 하면은 최소한 오전에는 무엇을 할 것인지, 오후에는 내가 어떤 공부를 할 것인지, 저녁에는 또 뭘 할 것인지, 그렇게 어떤 블록 단위로 정해놓은 다음에 계획을 세워가지고 진행을 하는 게 좋고, 그런 식으로 계획적으로 방학을 보내면은 정말 알차게 보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한 5가지 정도 그 방학 로드맵을 좀 짜주셨는데, 네. 그래도 이 친구 아직 이제 예비 중3이면 아직은 중학교 2학년인 거잖아요. 왕부님이 말씀해주신 뭐 5가지를 이 친구가 방학 내내 할 수는 없을 것 같고 딱 3가지만 꼽아주신다. 방학 때 이거 3개네. 영어, 수학, 독서. 영어, 수학, 독서. 네. 고등학교 영어와 중학교 영어의 차이는 과학이나 수학 같은 경우에는 개념이 어려워지잖아요. 근데 지금 이 친구 실력으로 수능 영어도 풀 수 있습니다. 수능 영어도 어느 정도는 뭐 완벽하게 독해는 안 되더라도 수능 영어를 풀 수 있어요. 그러면은 그 차이가 뭐냐? 내가 완벽하게 풀 수 있는 그 차이가 뭐냐? 일단은 단어의 차이. 근데 단어는 개념의 이해가 필요한 부분들은 아니잖아요. 내가 암기를 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단어 암기를 미리미리 해놓으면은 다른 부분에 있어서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하게 됩니다.
그리고 문법 같은 경우에는 중고등학교에서 배우는 학교 문법을 100으로 봤을 때 중학교 문법이 약 80% 정도라고 전문가들은 이야기해요. 나머지 20%를 고등학교 올라가서 배우는 거고. 근데 투부정사 중학교 때도 배우고 고등학교 때도 배웁니다. 그 수준이 좀 더 높아지는 거고. 그리고 문법이 어렵다라고 느끼는 이유가 어떤 문장을 해석할 때 단어의 수준도 올라가지만 절이 붙거든요. 절이 붙으면서 뭐 문장의 길이가 길어지고 그러다 보니까는 문법이 어렵게 느껴지는데 어떤 개념이 어려워지는 게 아니고 그냥 길이가 길어지면서 어렵게 느껴지는 이제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중학교 때 문법도 마찬가지로 기본적인 어떤 틀을 완성하게 되면은 충분히 나머지 부분들만 이제 고등학교에 가서 하면 되는 거고. 영어는 내가 수능 영어 성적을 거의 1, 2등급을 만들어 놓은 친구들이 그 이하로 떨어질 확률은 거의 적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영어 수준을 한번 쭉 올라가면은 끝까지 유지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영어는 미리미리 완성을 해놓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수학 같은 경우에는 워낙 해야 될 게 많으니까 지금 하지 않고서는 고등학교 올라가서 공부하는 데 좀 지장을 받을 수 있고, 과학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뭐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요건 선택사항인 거고, 국어는 사실은 독서랑 연결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다양한 쪽으로 해놓으면은 그게 어떤 독해 능력 향상에도 도움이 되고 문해력 향상에도 도움이 되고 배경 지식이 쌓이기 때문에 수능 문제라든지 아니면 문학 작품을 감상하는 데 있어서도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5개 다 할 수 있으면 베스트지만 3개를 딱 꼽자면 네. 퍼스트 수학, 세컨 영어, 그리고 독서. 수학, 영어, 독서 네. 3개만큼은 이번 겨울방학 때 반드시 실천할 수 있도록. 네, 그리고 아까 말한 것처럼 시간대별로 내가 공부할 과목들을 정해놓고 하는 것도 좋지만 오전, 오후, 저녁 이렇게 블록화 시켜가지고 하고, 대신에 오전에는 조금 머리를 가볍게 하고 깨울 수 있는 뭐 영어 단어암기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고, 그다음에 오후 시간대는 좀 어느 정도 깨웠으니까는 깊이 있는 과목들을 하고, 저녁 시간대는 다시 그걸 복습하는 그런 식의 패턴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고생했습니다. 네.